이번 달엔 HLB, 큐라클 등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들에게 잇따른 악재가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업체의 악재가 바이오 지수 전체 하락을 촉발시켰지만 최근엔 악재가 있더라도 모든 관련 업종의 폭락으로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지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HLB나 큐라클과 같은 바이오 기업들에게 연달아 악재가 있었습니다. 주가에도 영향이 컸죠. 네, 지난 17일 HLB의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렘니주마 병용요법이 FDA 승인 불발되면서 HLB는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HLB 주식이 간암치료제 FDA 승인을 바라보고 올랐던 만큼 투자 시장의 충격도 컸는데요. 이로 인해 12조 규모의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날 HLB 글로벌 등 8개의 그룹주도 가격 제한폭 최하단까지 내려갔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큐라클도 악재로 인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프랑스 회사 테아 오픈이노베이션이 큐라클의 망막 혈관 질환 치료제에 대해 권리 반환 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2일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 HLB 같은 경우는 그룹주 총 8개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 시장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개별 바이오 종목들도 이런 하락세를 따라갔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HLB 그룹주 8개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보니 코스닥 지수는 1% 남짓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별 바이오주들 중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실제 HLB가 하한가를 맞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직스와 차바이오텍, 휴젤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미중 갈등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이날 전일 대비 주가가 6.52% 상승했습니다. 이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악재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2016년 한미약품과 2019년 신라제 사태와 비교하면 전체 바이오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사에 수출한 신약 물질 개발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18% 급락했습니다. 2019년 8월엔 신라젠이 팩사백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과거 악재 때와 최근 HLB 사태 당시 바이오 지수 흐름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소식이 알려진 지난 17일 대표 바이오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 바이오 탑10 지수가 2.29%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미약품 사태와 2019년 신라젠 악재 땐 지수가 약 4배가 더 하락했습니다. 특히 2016년 한미약품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전체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KRX 300 헬스케어 또한 지난 17일 3.38% 떨어진 것에 비해 2019년 신라젠 악재 땐 4.17%, 2016년 한미약품 사태 땐 5.17%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슈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바이오 섹터 전체가 어떤 한 악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바이오주가 기술 반환, 임상 이슈 등 여러 악재를 거치면서 산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가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악재나 임상 실패 이슈가 있었을 때는 학습 효과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sek터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주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로 한정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업계에서는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 매출 성장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의 개별 종목들이 기술 수출이라든가 혹은 CDMO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당연히 성과를 이렇게 보여줬고 재무제표적으로 성과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종목의 이런 안 좋은 이벤트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바이오 기업의 악재가 이 섹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잠재력 있는 비상장 주식을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하는 투자자를 소위 선악개미라고 부르죠. 최근 비상장 주식에 이 선악개미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IPO 대여들의 상장이 예고되면서 당분간 비상장 주식 투자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비상장 주식 거래 건수가 직전 분기 대비 206%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190%나 증가했습니다. 일명 선악개미라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거래 금액은 1년 새 24%, 거래 건수는 16% 뛰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IPO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입니다. 올해 초 APR의 성공적 코스피 입성에 이어 K뱅크, 비바 리퍼블리카 등 유망 기업들의 IPO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며 유망 기업이 비상장 단계일 때 미리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상장 전 주식을 사두면 치열한 공모주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투자자의 이목이 쏠린 건 K뱅크, 토스 등 상장 기대를 받던 조단위급 IPO 대여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IPO를 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 회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해당 기업의 재무 실적들을 꼼꼼히 체크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속된 공모주 흥행 성공에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까지 겹치며 당분간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다솔입니다.